독서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비문학 지문 읽을 때 사람 이름은 이렇게 괄호를 치고 또 중요한 키워드에 동그라미, 중요한 내용이나 설명에는 밑줄을 치면서 읽어서 이 방식대로 독해해 보겠습니다. 글을 읽어보면은 주희는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궁리를 배움의 방법 중 제일로 꼽으며, 궁리 중요한 키워드겠고, 이 궁리의 핵심은 독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읽기만 한다고 곧바로 배움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결국 독서를 할 때 무조건 읽는 거 말고 또 다른 게 필요하다는 거죠. 배움으로 이어지려면. 그래서 뒤에를 쭉 읽어보면은 배움이 일어나려면 책을 읽을 때 반드시 질문이 수반되어야 한다 보았다. 주인은 독서 방법으로서의 질문을 강조하고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을 이야기하였다고 하니까 결국 질문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또 이어지는 내용을 예측을 해보자면 마지막 문장에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는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을 이야기했다 하니까 뒤에서 이어질 내용은 이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 그게 조금 세부적으로 구체화돼서 서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읽어보면은 우선 주인은 질문을 제기할 때에는 끊임없이 자신의 그네를 의심한다고 보았다. 저희가 예측한 내용이 이어지는 걸 볼 수 있고, 또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마지막 문장 한번 다시 보면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을 이야기했다 했는데, 다음 문단은 뭡니까? 질문을 던질 때, 질문을 제기할 때 유의할 점일 것 같고, 그러면 이 1번 내용이 이 문단에 이어지는 것 같고, 그러면 다음 문단에선 2번 내용이 이어지겠죠. 그래서 2번 내용 3문단 가보면은 이때는 답을 찾을 때, 그래서 구조를 미리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글을 읽고 정리하는 게 조금 쉬워져서 이런 습관 꼭 들여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단 다시 읽어보면은 자신의 주장도 의심해야 한다는 걸 모른 채 글을 읽으면은 그건 병폐라고 하였고, 그래서 결국에는 책을 읽을 때 저자의 주장에 비판적으로 읽을 때는 자신의 가치관, 신념 체계 이런 거를 강화하려는 편향된 사고가 있는지, 그리고 또 선입견이 있지 않은지 점검한 자세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이런 자세가 중요하겠고, 결국 이런 자세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고 자신의 세계를 확장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다음 3문단에는 답을 찾을 때니까 이어서 읽어보면은 답을 찾을 때는 여러 학자 해설을 참고하여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 해설 중에서도 학자 간의 설명의 차이가 있는 지점, 이 지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고, 서로 다른 설명 비교하면서 이해하다 보면은 답을 찾을 수 있게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설 중에서 생각 못했던 설명을 통해서 또 시각을 넓힐 수도 있다고 하고, 나아가서 이렇게 자신과 여러 학자들의 생각을 비교하면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심화된 질문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문단에서 예측한 내용은 여기까지가 끝이고, 이어서 읽어보면은 끝으로 주인은 질문에 대한 답을 즉시 찾지 못한 경우, 이 얘기가 나오겠죠. 답을 즉시 찾지 못한 경우에는 억지로 찾지 말고 쌓아두라, 질문을 쌓아두라고 하였고, 이렇게 쌓아둔 채 독서를 하면은 결국 답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이런 입장이네요. 그래서 분야가 다를지라도 배움과 배움이 서로 연결되어서 탐구의 수준이 점점 깊어지면은 답을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찾을 수 있고, 또 이 답은 또 다른 질문을 위한 단초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단을 읽어보면은 이런 주의의 독서 방법은 그냥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이런 능동적인 독서의 자세, 이런 걸 강조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1번 풀어보면 1번 타인의 주장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장도 의심해야 된다. 맞죠? 이 문단에 있었고, 2번 질문에 대해 찾은 답은 또 다른 질문의 실마리가 된다. 그쵸? 여기 3문단 마지막, 아니죠, 4문단 마지막 밑줄 친 부분이 답의 근거가 되겠고, 3번 질문이 수반되는 독서를 통해 사물의 이치를 탐구할 수 있다. 맞죠? 주의의 견해인 거고, 4번 새로운 지식을 수용하려면 자신의 편향된 사고 유무를 점검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것도 이 문단에 있었던 내용이니까 답은 결국에 5번이겠고, 5번 읽어보면은 여러 학자의 해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지문에선 뭐였죠? 여기였죠. 설명의 차이가 있는 지점. 근데 선지에서는 독자 자신과 생각이 같은 지점이라 했으니까 5번이 답이겠습니다. 2번
기억의 이유, 기억을 돌아가 보면 질문을 쌓아두라. 왜였죠? 계속 독서를 하다 보면은 답을 결국 찾게 되고, 뭐 분야가 다를지라도 점점 학문적 탐구 수준이 깊어지면 보다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적절한 거니까 적절한 선지를 찾아보면은 1번 뭐 시간 단축 아니고요, 2번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 아니고, 3번 독서 중단 아니고요, 4번 뭐 질문을 구별하는 거 아니니까 이것도 5번이 답일 텐데, 읽어보면은 지속적으로 독서하다 보면은 배움이 연결됨으로써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맞는 선지죠. 그리고 이제 3번을 풀어봐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3번이 조금 정답률이 낮을 것 같아요. 여기서 시간을 많이 쓴 학생도 있을 것 같고, 한번 해설을 시작을 해보면은 독서 일지라고 했으니까 A, B, C, D, E 각각 선지 하나씩 나오겠고, 또 지문 내용이랑 매칭을 해보면 되겠죠. 결국 이렇게 보기 글을 준다는 거는 지문 내용이랑 매칭을 해보라는 거니까. A 읽어보면은 질문 제기, 1번 가보면 주의가 필요하다는 독서 방법 뭐죠? 질문. 1번 맞는 선지고, 2번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겠다는 의심이 들었다. 자기를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2번 독서의 병폐. 독서의 병폐는 어떻게 해서 일어났죠? 자신을 의심하지 않고 읽을 때 일어났다 했으니까 2번 맞는 선지고, 3번 C. 3번을 C 쪽을 읽어보면은 앞부분은 질문을 던지는 그 부분이었고, 뒷부분은 이제 질문의 답을 찾을 때니까 C는 질문의 답을 찾는 과정이죠. 이 과정에서는 학자 간의 설명이 서로 다른 대목을 중심으로 비교하며 읽었다. 왜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 했으니까. 3번 C. 이 C 과정이 자신의 견해에 의문을 제기하고 선입견이 있지 않은지를 점검하는 과정입니까? 아니죠. 왜냐면 이 과정은 언제 일어났죠? 1번, 2번으로 나눴을 때 지금 C는 2번에 해당되는 과정이잖아요. 그쵸? 근데 자신의 견해를 의심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과정은 뭐다? 1번에서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3번 틀렸다. 바로 찍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되고, 만약 조금 구분이 잘 안 돼서 애매하다 하고 넘어가도 한번 제가 세모를 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4번 D. 내용을 새로 알게 되었다. 그쵸,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 시각 넓혔다. 4번 맞고. 5번 뭐 주제로 삼은 질문도 떠올랐다. 추가적인 질문 떠올랐으니까 어딨죠? 그 3문단 마지막에 있죠. 뭐 또 다른 질문을 위한 단초가 되기도 한다 하고, 또 3문단에도 있었죠. 답을 찾는 과정에서 심화된 질문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하였다. 결국 보고서 주제로 삼을 만한 질문, 심화된 질문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답을 찾는 과정,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뭐 심화적인 질문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그래서 5번 읽어보면은 자신의 견해와 여러 학자의 견해를 비교했기 때문에 가능했겠군. 그쵸, 맞죠? 그래서 사실 3번을 바로 못 지었어도 5번까지 읽고 다시 3번을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글의 구조를 명확히 나눠서 읽지 않은 학생이라면 이게 조금 뭔가 서로 헷갈리고 섞일 수가 있어서 시간을 조금 많이 썼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3번 문제를 틀리거나 시험장에서 시간을 오래 썼다 하는 학생들은 첫 번째로는 글의 구조 파악하면서 읽는 연습을 해야 되겠고, 또 두 번째로는 독서론을 풀 때에는 난이도가 그리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최대한 지문에 있는 근거를 찾으려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조심해야 될 점은 지문에서 근거를 찾기. 이 두 가지, 이 문제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은 학생들이라면 이 두 가지에 집중해서 오답하면 될 것 같습니다.